그 수치가 계속 높아지는데 이런 약을 안 드시고 치료를 안 하시면 결국 암으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지난 4월에 올리다가 고위험, 비전이성, 네네.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적응증을 받았는데요. 네네. 저희가 교수님이랑 지난번에 네네.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에 네. 대해서는 배웠는데 이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도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겨우 배웠습니다. 예, 거세라는 게 이제 호르몬을 차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호르몬 치료에도 반응을 하다가 반응하지 않고 이제 저항을 보이면서 진행한다고 그래서 이제 거세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단 당시에는 한 뭐 1기, 2기, 3기 초반 정도에 이제 나름 초기암으로 진단이 되어 가지고 방사선 치료라든지 수술적인 치료로 완치를 기대하고 치료를 적용했는데 한 2년,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종양 표지자인 PSA가 점점 수치가 올라가는 단계를 이제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상 검사에서는 재발된 소견이 없는데 피검사상에서 재발된 상태를 이제 우리가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반응이 좋아서 다시 PSA 수치가 올라가다가 0.1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당시 그분들은 역시 전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PSA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 환자들은 거세라는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성이 생겨서 혹은 저항을 보여서 종양 표지자인 PSA 수치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세 치료에 저항을 보이지만 여전히 전이가 없다는 거죠. 전이는 없지만 이 거세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에 저항을 보여서 암 종양 표지자는 상승하고 있는 그 단계를 비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얼리다가 또 이제 적응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적응증은 급여는 안 되는 거죠, 급여는 안 교수님?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제가 이제 세 가지 약제가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엑스탄디, 그다음에 뉴베카, 그다음에 얼리다. 이 세 가지 약제 다 허가는 되어 있지만 아직 급여권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가 계속 높아지는데 이런 약을 안 드시고 치료를 안 하시면 결국 암으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계속 기존의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 1차 요법만 하는 군과 이런 신약들을 투여한 군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PSA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환자들은 대개 한 1년 이내에 뼈라든지 전이성이 전이가 되는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넌센스죠. 1차 치료에 효과가 없어서 계속 빠르게 진행하는데 치료제는 개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가 약물들을 환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뭐 제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요즘 그 개인적인 보험도 있고 이래서 약가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드리고 치료 효과를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 개인 부담 100%로 해가지고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이성으로 변화할 거니까 선별이라도 그렇죠. 어려운 분들은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급여를 이제 결정을 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사회적 요구도, 치료 효과는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입증이 되어 있고 사회적 요구도가 얼마나 높은지 대체 가능한 약물이 일단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비용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얼리다가 급여가 되면서 전립선암 신약에 대한 관심들이 또 높아지고 있는데요. 새로 소개해 주실 신약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4기 전립선암 단계 혹은 그다음 이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행하는 단계에서 최근의 이슈는 특별한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파프 억제제라고 하는 이제 뭐 림파자, 뭐 올라파립과 같은 그런 약제들이 어떤 특별한 유전자 변이, 뭐 BRCA,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이런 표적 치료제로 이제 효과가 인정되어 있는 이런 약제들이 이제 3상 임상 연구를 통해서 효과를 입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는 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급여권에 들어오는지는 지금 굉장히 또 심사 과정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사선 리간드라고 하는 방사선 동위원수를 위한 표적 치료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진행된 전립선암에 있어서 표현하는 PSA 말고 PSMA라는 또 표지자가 있거든요. 그런 PSMA를 발현하는 전립선암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표적 치료제로 해서 루테슘이라는 치료적 목적의 방사선 동위원수를 부착시켜서 투여를 하게 되면 그 PSMA를 발현하는 암세포로 치료제가 따라가서 거기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뿜어내면서 이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플루빅토라고 얘기하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도입 단계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핫 이슈, 뭐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특히나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단계에 아주 진행된 환자들한테서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옴으로써 또 환자분들한테 또 한 가지 좋은 치료 옵션으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고려 드릴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치료제요, 효과는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왠지 뭔가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약들은 네. 이제 부작용이 많이 있죠. 부작용이 많이 있는데 항상 이런 신약들은 어떠한 기존의 표준적인 치료를 하고 난 뒤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경우,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이죠. 더 이상 치료제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부작용보다는 치료 효과가 더욱더 우수하기 때문에 입증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림파저와 같은 이제 그런 표적 치료제는 빈혈이 심하다든지 골수에 관련된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금방 말씀드렸던 플루빅토와 같은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들도 골수 억제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생각을 하고 치료제로서 이제 권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제가 치료 효과가 있다면 약간의 부작용도 감수를 하면서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전립선암 치료에 있어서 뭔가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네. 이전에 이제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이라고 하는 유일한 치료밖에 없었을 때는 굉장히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4기 전립선암으로 진단되었을 때 평균 생존 기간이 뭐 4년, 5년밖에 안 남았고, 심한 경우에는 2년 이내로 뭐 생존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굉장히 많은 신약들이 개발이 되고, 또 어떠한 A라는 신약과 B라는 신약을 병용을 해보니까 더욱더 2가지 약제를 쓰는 경우보다는 3가지 약제를 쓰는 경우에 더욱더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거든요. 뭐 엑스탄디, 자이티가, 얼리다와 같은 이런 약제를 기존의 1차 남성 호르몬제와 병용하는 2제 병합요법,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포독성 항암제인 도스탁셀이 이제 표준 항암 화학요법인데,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에다가 도스탁셀을 포함시키고 이런 자이티가와 그다음에 뉴베카와 같은 이런 약제를 병용하는 3제 병합요법이 2제 병합요법보다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약간의 단기간의 부작용을 감수를 한다면 더욱더 생존기간을 또 넓힐 수 있다는 효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또 이제 하나의 흐름이고, 특별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 특별한 무슨 표지자를 발현하는 그런 암 환자의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정밀의학에 근거하는 환자 맞춤형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세대 교체, 뭐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되고 있기 때문에 뭐 4기 전립선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은 선행은 안 하나요? 선행하나 요법? 그러니까 수술이나 뭐 네, 이런 거 네, 하기 네. 수술 전에? 전에 네. 항암요법 있나요? 뭐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특히 뭐 2기, 1기, 2기에 이제 그 우리 전립선암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완치를 이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요법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3기 정도, 그러니까 전립선 피막을 지나서 주위 조직으로 좀 침투가 되어 있는 병기를 대개다 우리가 모든 종양의 3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3기 같은 경우는 수술이든 방사선 치료든 단일 치료로 완치할 수 있는 확률이 60%, 7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한테는 수술 전 혹은 수술 직후 어떤 치료를 병합해서 완치를 기대하고 치료 이제 성공률을 더 올리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얼리다, 엑스탄디, 자이티가, 그다음에 이런 심지어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플루빅토, 이런 치료제들이 수술적인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와 병합 치료, 이 주된 치료에 선행을 하든지 직후에 따라서 하든지, 이런 병합 치료제가 기존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단독 치료에 비해서 더욱더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임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이제 우수한 치료 효과를 입증을 하면
또 이제 3기 전립선암 환자들한테서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단독 치료가 아닌 이런 선행이든지 직후에 추가적으로 하는 치료든지 해서 병합요법을 통해서 또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높아지겠죠.